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그러면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얘기는 중증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인식장애 또는 감정기억장애와 표현장애 두 개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 표현장애 중에 일부가 이제 바로 뭐냐면 조금 지나가게 되면 의식장애가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이 외도를 한 사람은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이에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병이 들은 거예요. 심리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즐거우려고 들어요. 인간으로서는 필요 없어요. 나만 즐거우려고 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를 합니까? 타인, 내 와이프, 그 다음에 내 처자식에 관련되는 부분, 내 남편, 아이들에 관련되는 부분, 가까운, 그거 다 인간관계거든요. 그걸 다 나만 한 건, 그러니까 내가 즐겁게 가는 걸 건드리지만 않으면 괜찮은데, 건드리게 되면 다 파괴시켜요. 그냥 무조건. 그리고 내 즐거운 쪽에 같이 가는 사람이면 무조건 다 수용을 하고 하는 이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병에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생활을 한다든가 부부관계라든가 부모자식 관계라든가 이게 다 인간관계거든요. 그러면 그 인간관계로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려면 과연 살 수 있는 사람이냐.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이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게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함께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려놔야 돼요. 어떻게든 함께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관계 중독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자, 문제는 뭐냐면 일단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끝. 그게 아니라 문제는 나에게 그 관계 중독보다 수십에서 수천 배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는 외상 트라우마가 나한테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조만간 내가 어떻게 가겠어요? 이게 악화되다 보면. 외도를 한 배우자는 관계 중독입니다. 중증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인데 그걸로 파괴하는 것보다 수십에서 수천 배 강력하게 파괴하는 힘을 내가 이제 휘둘르기 시작을 하게 되는 때가 온다고요. 악화되면 그렇게 돼요. 그걸 내가 갖고 있어. 그러면 나를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는 다 파괴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더 무서워요? 인간관계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내가 지금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고는 있지만 아직은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지금 관계 중독인 이 배우자는 외도를 한 배우자는 이미 발생된 상태예요. 그래서 내려놔야 돼요. 나랑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이 이 사람 치료 안 하면 나랑 함께 못 살아요. 살아서도 안 되고요. 나와 내 아이들이 다 박살나요. 그래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돼 있어요. 일단 그렇게 결론이 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외도는 관계 중독입니다라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병이다라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일단은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왜 일단 내려놓으라고 하느냐. 이혼으로 가지는 말한 뜻이에요. 왜? 나를 치료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나. 그거보다 더 무서운 외상 트라우마를 내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 충분히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결국은 외도를 한 배우자는 결국은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이미 돼버렸어요. 이미 돼버렸어요. 그래서 잠시 내려놓자는 얘기예요. 나와 함께 못 살 거니까. 그러나 한 번은 기회를 주자. 함께 못 사는 길을 본인이 선택했는데 본인도 모르고 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은 주자. 어차피 죽을 때까지 함께 못 살아요. 누구라도. 관계 중독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행복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즐겁게만 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힘들게 만들어도 자기만 즐거워야 돼요. 이게 관계 중독의 폐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려놔야 나랑 어차피 못 살아요. 일단 내려놔야 돼요. 거기에 어차피 나랑 못 사는 사람인데 그거 100번 1000번 만번 하면 더 못 살아요. 그래서 잠시 내려놔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일단은 나와 도저히 이제는 내 가정에서 못 사는 사람이 인간관계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번은 기회를 주자. 왜? 그동안 잘 살아왔잖아요. 그동안 나름 열심히 잘 왔잖아요. 급성으로 관계 중독이 발생해서 살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것 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나의 외상 트라우마, 그보다 더 무서운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를 해서 내가 내 가정을, 내 아이를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요 영역을 딱 만들어 놓고 이 외도를 한 사람과는 관계를 딱 그러니까 이 거리를 딱 두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이게 거리가 이렇게 들어간 그쪽은 행복해져 있어 이미. 살아가는데 전혀 나와는 관계없어.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 어차피 거기에서 못 사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그 사람이 살으려면 과연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함께 살으려면
그제서야 자기 치료에 관련된 개념이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은 줍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려면 나의 외상 트라우마가 치료되고 내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 제 아내, 외도한 사람은 잠시 내려놓자고요. 어차피 인간관계에서 못 살아요. 그러면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 내가 회복을 해서 내가 나름대로 보호를 해놓고 나가서 그 사람에게 기회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회를 잡으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이제 내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 알죠? 그 사람도 예를 들어 관계 중독에 있다가 치료가 돼서 돌아오거나 이게 이거였구나. 날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다. 정말 이 얘기가 나와요. 저절로.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외도한 사람이 그렇게 환경 다 만들어 놨는데도 외상 트라우마 치료하고 아이와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가는데도 나는 나만 즐거울래 하고 치료를 기회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끝내고 소송 들어가고 이혼하고 끝장을 내도 내가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저는 이혼을 해라, 이혼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지금은 하지 말아요. 소송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내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나와 내 아이를 보호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기회를 주고 기회를 안 할 때 어떻게 갈 것이냐. 이때는 어떻게 갈 거야. 그때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지장이 없어요. 어차피 외도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어차피 나랑 못 사는 사람이에요. 이미 끝났다고요. 나와의 인간관계가. 관계를 파괴하는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끊어놔야 돼요. 그렇다고 이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회는 한번 주자. 기회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왜? 자기도 모르게 급성으로 발생된 사람이잖아요. 병든 거예요, 그냥요. 그리고 자기 병든지 모르고 막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한 번은 기회를 줍시다라고 제가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당부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 남편이 외도를 했다, 아내가 외도했다, 외도한 배우자 있다, 관계 중독이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인간관계 파괴하는 병이에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병이 든 사람을 그 사람이 멀쩡하게 괜찮아졌다고 자기는 괜찮아 이러면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대. 그래서 이제 뭐 하고 덮어놓고 그러고 살아간다고 그게 사라지냐고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병에 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되고 치료되지 않는 이상은 나와는 절대 함께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거. 근데 만약에 남편이랑 진짜 너무 좋아져서 관계중독 치료도 안 했는데 너무 좋아져서 뭔 뜻이에요? 내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 다 인간관계가 아니라 둘 다 사람으로 살면서 신나 죽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문제 생기면 다른 데를 다 갈아타고.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는 사람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내 고통받는 거는 회복을 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파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두세요. 그냥 집에 들어오든 말든 외도를 하든 말든 그냥 두세요. 그러면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에요. 인정은 누가 인정한대요. 그냥 두는 것뿐이에요. 왜? 나를 회복해야 되니까. 더 파괴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를 회복해놓고 나와 내 아이를 보호하고 내 이 가정을 보호하면서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치료 기회를 딱 주는 거죠. 그때 가서도 막 희낙낙거리고 그런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끝장내면은 그 둘이 박살내든 뭐라든 그거 그때가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서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내 남편 또는 내 아내 이 관계 중독에 있는 사람은 평생 나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나와 못 살아요. 내 아이와도 못 살아요. 왜? 다 파괴할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머릿속에다 딱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회복하는 쪽에 그래 나를 회복을 할 때 나를 치료해서 나를 회복하는 쪽에 그걸 갈 때는 신경 꺼야 돼요.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를. 그래야 인간관계로 살아갈 어차피 나랑 못 사는 사람인데 뭐 그걸 왜 신경 써요. 그러고 나서 그러나 내가 일상은 그대로 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기회는 한 번은 주자라는 얘기예요. 기회에 앉아보면 그때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고 그때는 진짜 다 정리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걸 싹 다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완전 인간관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끊어도 늦지 않아요. 왜? 내가 그걸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여러분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
배우자가 외도를 했는데 어떻게 그러면서 뭔가를 하려고 들고 회복하려고 들고 내가 날라가요. 내가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 죽어간다니까. 그러면 외도한 배우자보다 내가 더해요.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는. 그러면 내 주변이 다 사라져야 돼요. 그 사람들이 살으려면. 아이들이 살으려면 집 나가야 돼요. 아이들이 살으려면. 왜?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 그게 엄청나게 커진 사람하고 어떻게 삽니까?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사람, 그것도 몇 수천 배 크기로. 이게 매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하루하루가 엄청나게 파괴시키고 있다는 걸 본인이 빨리 알아야 됩니다. 배우자 지금 외도한 배우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왜 그래? 그 사람은 어차피 나랑 못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뭔가 하려고 자꾸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못 살아요. 이 점을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외도의 원인과 외도의 본질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지 않은 채 살아갈 인생이 결정돼 있어요. 살아갈 인생 자체가 불행하게 살거나 최악의 인생을 살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무조건. 또 관계 중독을 치료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 인생 자체가 어차피 파멸로 갑니다. 언젠가는.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내일 될지 1년 후가 될지. 근데 그 결과표가 나오면 어떻게 할래요? 결과표 완전 다 파멸돼 버리면. 그 전에 분명히 파멸로 가는 걸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는데, 또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 예방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최악으로 가서 자기가 인생 쓰레기로 막 살아가는 거 예방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예방 안 하고 그렇게 되고 나니까 내 팔자가 이렇지만 그러고 사실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아이들이 또 그렇게 살 텐데. 그거 너무 처참한 결과잖아요. 그게 예측된다고요. 왜? 외도의 원인과 외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게 보여요. 살아가는 게 똑같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이게 결과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감안을 하시고,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아, 나랑 못 사는 사람이야. 끝. 그렇다고 이혼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나의 외상 트라우마로 어쨌든 점점 더 악화돼서는 안 돼. 일단은 내가 먼저 나와 내 아이를 보호하고, 왜? 내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치료를 해서 회복을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됐든 간에 급성 중증심이나 관계 중독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나름 잘 살아왔던 사람이니까 한 번은 기회를 주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은 주자.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 안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다 무너져요. 어차피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요. 여러분 인생, 아이들 인생 싹 다 날아가요. 이게 정해진 수순대로 간다는 게 문제예요. 이 점을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라이브 외도 상담을 하면서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지만,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는다. 외도한 배우자 제발 신경 좀 쓰지 마세요. 왜? 그 사람은 내가 신경 쓰면 쓸수록 나와는 절대 못 사는 사람이 돼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이렇게 좀 신경 쓰고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돌아와서 아내가 돌아와가지고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해서 우린 지금 너무 행복해.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언제? 내일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끝장난다니까. 한 방에 끝장나요. 너무 악화돼가지고. 즐거우면 안 돼요.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 고통을 느껴야지 어떻게 즐거움을 느낍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매우 위험한 상태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불쌍하다 못해가지고 아파요. 그냥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보고 싶지도 않아요.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아이들의 인생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선 신나고 좋다고 그래. 행복하다고 막. 그거 더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들처럼 그냥 아프고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그냥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외도한 배우자에게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내 고통부터 제거를 시키고 나를 심리를 안정시켜서 나와 내 아이를 보호하고, 지금 어딘가에서 파괴시키고 있는데 보호를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만듭시다라고 얘기해. 그거부터 해놓고 나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자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은 그게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왜? 아직 결과 안 살아봤잖아요. 불행하게 안 살아봤죠. 그리고 처참하게 안 살아봤죠. 그게 여러분한테 곧 다가와요. 지금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뭐를 하고 계실까요? 그게 곧 다가온다고,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아이들 눈앞으로 다가온다고요. 지금 문제는 그거를
여러분 손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게 문제. 예방하면 되는데, 너무 아파요. 그래서요. 여러분 스스로들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더 빨리 와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다가와요. 처참한 인생이. 그리고 나서 얘기하죠.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야. 우리가 볼 때는 처참한 인생인데 자기는 신나는 인생이래요. 이래선 안 되잖아요. 참고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